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도체 업황 좋나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 거 맞나요? 제가 출입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뭐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만 뭐 영업이익 6조 4,500억 했고, 뭐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5조 4,700억 정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이런 업황이 뭐 이제 업계에서는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겠냐. 6조 대 5조.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그 수치를 들어서 드는 생각은 네. 점유율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로 따져보면 네. 장사는 하이닉스가 더 잘한 거네요. 하이닉스가 훨씬 수익성이 잘했죠. 훨씬 많이 났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게 그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랑 LSI가 같이 녹여져 있고, 이제 하이닉스는 뭐 CIS가 좀 있겠지만 뭐 거의 다 메모리 쪽이니까 이 완전히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는. 파운드리나 그쪽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이상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봐요? 네. 많이 보나요? 그것까지는 뭐 정확히 숫자가 저희가 파악하긴 힘든데 적자가 나옵니다. 이래서 메모리 사업부에서 다른 사업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본인들 이제 보너스 받는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니까. 아무튼 차치하고 삼성전자가 여러 자회사들이 많은데 네. 스테코라는 회사의 HBM 관련 공정을 밀어준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기존에는 다 HBM을 내부에서 했습니다. HBM3, HBM2, 어디서 했나요? 뭐 온양 뭐 이런 공장에서. 뭐 온양 이쪽에서 네. 하고, 뭐 이쪽에서 했는 천안, 뭐 저도 어디 이제 그 스페이스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내부에서 다 했는데, 네. 이거 최근에 삼성전자가 후공정 스페이스가 좀 부족합니다.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네. 이제 자회사에 물량을 좀 주는 건데, 패키징 쪽을 주는 것 같진 않고, 이제 공시에 남아 있기로는 네. 메모리 반도체 조립 검사. 조립 검사. 네, 조립 검사라고 하니까 이게 MI라는 건지 아니면 최종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라는 건지, 이건 조금 추후에 조금 더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HBM의 외주화가 최초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것은 네. 내부 공간이 부족하다면서요. 네. 그거를 지금 부족해서 자회사에 밀어준다는 거는 클린음이 부족할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는 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측은 못했죠. HBM 같은 경우, 근데 이게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그래요? 하이닉스는 지난해 TSV 라인을 네. 전공정 웹에 깔았어요. 아 그래요? 네, 후공정 웹이 아니라 전공정 웹에 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이고, 삼성도 뭐 전공정 웹에 깔면 시간상 여유는 될 건데, 네. 그렇게 하기는 싫은 모양새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그 또 위에서 이제 스테코에 물량을 주면서 이제 후공정 라인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는지 재작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천안 사업장에 네. SDI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얽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그 공장 남은 스페이스를 반도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살펴보긴 했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오래된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그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을 정도로 기조 수리가 잘 돼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그 공장을 활용하기보다는 외주를 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삼성전자의 외주 그 자회사라고 하면 뭐 보통 떠오르는 회사가 세메스 그렇죠. 있잖아요. 이 스테코라는 회사는 언제 설립됐고 어디에 뭐 본사가 있고 지금 CEO 누가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뭐 저기 뭐 안 나와 있어. 회사 홈페이지나 뭐 이런 정보가 없어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네. 지분까지만 받고, 지분까지만 네, 봤어요. 지분까지만 받고 설립한 지는 꽤 됐고요. 네. 원래는 50대 50 정도로 이제 일본 도레이랑 도레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합작해서 했는데, 이걸 네. 지분이 지금은 70대 30이고요. 우리가 삼성이 70입니까? 70입니다. 삼성이 70, 네, 삼성이 일본 70. 도레이가 30. 네, 도레이 인더스트리가 30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뭐 하던 회사인가요? 기존에는 뭐 DDI 후공정 쪽으로 많이 했어요. 패키징 해가지고 뭐 파이널 테스트 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네. 삼성에서 이 DDI 나오는 거를 여기서 가공해서 뭐 이제 최종으로 판매에 다시 납품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안 좋아지면서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놈은 급하니까 가동률 떨어지는 데를 하나 살펴보니 스테코가 들어오더라.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최근에 공시를 7월 25일에 띄웠는데, 네. 이때 335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사업용 인프라를 뭐 집행하겠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뭐 이건 한 25년, 뭐 26년, 뭐 그때쯤 돼야 공장이 가동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때 취득 목적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조립 검사, 조립 검사.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저도 이 공시를 보고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조립할 게 있나?라고 좀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HBM이었고 HBM이었다. 조립 검사 장비는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쨌든 뭐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으니까 대신에 네. 이제 그 HBM 쪽으로 전환을 한 셈인데 아, 맞습니다. 혹시 이스테코는 뭐 매출이 얼마나 하는데? 매출이 지난해 2,191억 원 했는데 2022년하고 비교해서 이게 29.7% 떨어졌죠? 떨어진 수치입니다. 역시 DDI가 잘 안 되니까. DDI가 잘 안 되니까 안 좋아서 그런 이거보다.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사도 쓰셨지만 그 외주화를 이제 외주를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외주를 계속해서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HBM 관련해서 클리닝 공간을 늘리면 굳이 외주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네. HBM의 생산량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아, 이번에 그래요? 매출이 증가한 거를 보면 네. 삼성전자 어제 컨콜 진행했잖아요. 네. 이때 나온 내용인데 하반기 HBM 매출이 상반기와 비교해서 3.5배 늘어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 짧은 기간에 3.5배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뭐 우리가 투자한 집 가리지 않고 지금 다 지금 HBM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HBM 쪽에 최대한 많이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이닉스 컨콜에서 지난주 했죠. 거기서 이제 올해 뭐 HBM 매출이 뭐 전년 대비 네.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HBM3를 작년에 했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HBM3E가 이제 나오고 내년 말부터는 또 이제 HBM4가 나올 건데 이렇게 되면 TSV 공간이 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쉽지 외주로 그러니까 TSV는 외주로 주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뭐 테스트하는 쪽 이런 거를 빼서 외주를 주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만큼 HBM 수요가 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폭발적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있어요. 공급 가인에 뭐 대한 우려도 엔비디아 AI 결국 뭐 GPU인데 AI라고 네. 포장해봐야 결국 GPU 덩어리인데 그 GPU에 굳이 HBM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LPDDR을 뭐 탑재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굳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어제 이제 뭐 외신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네. 이제 대중 견제를 위해서 이제 중국 쪽에다가 HBM 주지 마라. 뭐 이런 시장 제한은 외신도 나와 있어서 근데 사실 HBM 매출을 지금 까보면 이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네, 거의 다 미국에 지금 뭐 GPU라고 회사라고 하면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쵸. 뭐 AMD, 엔비디아, 엔비디아. 뭐 그리고 이제 인텔. 근데 좀, 그 재밌는 네. 게 보면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 주는 HBM을 볼 게 아니라 네. 엔비디아나 AMD가 중국에 파는 물량을 좀 봐야 되거든요. 탑재한 거를.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 네. 같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제한이 걸리면 국내 그 HBM 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할 때도 보면 이제 그 이미 몇 년 뭐 꽤 오래됐지만 네. 일단 클릭룸부터 늘린 다음에 장비를 조금씩 채워놓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과거에 너 시장이 뭐 엄청 이제 맥이 뚫렸다 해놓고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HBM 보면은 약간 그런 좀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우려라고 해야 될지 뭐 약간 공존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기왕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문제의 그 엔비디아 통과했답니까?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진 않죠. 공식적으로 않았다. 언급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으니까. 주요 GPU 업체들에게 모두 네. 공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공급했다라는 게 테스트용으로 공급한 건지 양산용으로 공급한 건지 뭐 구별이 안 돼 근데 있죠. 최근에 이제 뭐 국내에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에도 H20 네. 쪽으로 해서 HBM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요. 그 지난해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제 HBM 하이닉스가 HBM 쪽 지금 모두 대응을 못하니까 네. 이제 HBM3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HBM3 물량이 삼성의 일부 갈 거다.
3E는요? 3E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니고 아직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컬 테스트가 나올 거라는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스테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그 외주화 보시기 어떠세요? 앞으로 계속 뭐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고 클린룸 늘리기도 바쁘고 네. 투자도 많이 늘어나니까 외주화의 시작이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까? 스테코 외에도 다른 회사로도 이게 번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후보로 좀 찍으신다면. 아,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그래요?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추정을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에. 지금까지의 사례가 그랬어요. 사례가? 디램이나 뭐 예. 낸드나 이제 패키징을 뭐 DDR5 완전 최신은 내부에서 다 하고 그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주거든요. 지금 HBM은 그 HBM1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맞나? HBM 뭔가요? 지금 HBM2E하고 HBM3 생산하고 네. 있습니다. 국내에서 HBM3E까지. 그렇게 되면 레거시라고 하면 뭐 HBM2E부터 2E. 일 건데 예. 뭐 추후에는 HBM3, 뭐 HBM3E 이렇게까지 퍼질 수 있겠지만 이 정확하게 어떤 물량인지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HBM2E부터 일부 맡기지 않겠냐. 라고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업계에서도 레거시부터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네. 클린룸 공간을 늘린다 그러면 어디가 늘린다? 삼성전자가 네네. HBM 클린룸 공간을 늘린다 그러면 네. 어디가 최우선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 지역이요. 지역 뭐 평택도 있고 화성도 있고. 그 B4에 TSV 라인을 깔 거다라는 그런 루머가 계속 있는데 그래요? 만장 정도 깔 거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기존에 계속 하던 평택에서 하겠다. 아니요, 그 천안이나 천안이요? 네, 패키징은 천안에서 계속 천안에서 하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어디 쪽에 TSV 라인이 깔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동향 알아보려면 클린룸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충 어디서 할지 좀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천안 지역에 뭐 짓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뭐 TSV 천안 라인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천안에 공장이 있어서 그거를 TSV 라인으로 쓰냐 안 쓰냐가 계속해서 말이 많아요. 네. 말이 많다는 건 할 수도 있다, 아닐 할 수도 있다. 네네.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HBM이 잘 나가니까 자회사까지 동원해서 클린룸을 확보하고 공정 외주어까지 주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주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문을 더 많이 받으면 투자 빨리 하겠죠? 지금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요. 네. HBM 쪽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이런 외주화는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한데 하이닉스는 그런 외주 기업은 없습니까? 스테코 같은? 자회사가 없죠. 해주는 이제 자회사 패키징 할 수 있는 자회사가 없지만 여기도 네. 뭐 국내 협력사들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거고 협력사들한테 준다고요? 줄 수가 있겠죠. 예. 지금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자체적으로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후에 있다. 추후에. 예.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까?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HBM 공정을 협력사들하고 나눠서 할 수도 있다. 테스트 쪽이겠죠. 이제 TSV는 아닐 거고 패키징 쪽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웬만해서는 협력사들한테 안 줄 거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테코 관련해서는 좀 추가 팔로업 취재를 좀 해주셔서 네. 후속 보도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또 있습니까? 네네. 말씀해 주시죠. 스테코가 그 HBM 쪽 신사업을 준비한 거는 뭐 올 초부터인 것 같고요. 네. 상반기에 TF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TF를요? 네, TF를 조직해서 네. 뭐 상반기에 어드밴스 패키징 쪽 인력을 좀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우드 사항에 HBM 쪽 경력이 있는 사람을 좀 뽑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정확히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력들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뭐 기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테코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